그날 밤 은호는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평온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낯설고도 익숙한 이름 고성이. 그녀가 내 어머니라니. 은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차가운 커피잔을 만지며 자신이 들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은호야, 사실 내가 내 엄마야. 단호하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는 진심을 담은 것처럼 떨렸지만 동시에 계산적인 울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과거는 사실 잔혹한 사랑의 무덤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살 무렵 그녀는 재벌가의 장남과 불꽃 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상대는 바로 삼산그룹 장남. 지위와 돈을 모두 가진 그 남자는 젊고 아름다웠던 성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성희는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삼산가의 장남은 억눌렸고 결국 집안의 뜻에 굴복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 전날 성희는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흐느끼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임신한 몸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삼산가의 그 남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성희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다 결국 작은 보육원 문 앞에 아기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요. 그 잔혹한 말은 그 순간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가난의 압박이 만든 방어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운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TS그룹 사장 박진석과 재혼하면서 그녀는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딸 영나. 성희는 영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반면 박진석의 전처에서 태어난 아들 성재는 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분명했습니다. 내 딸 영나를 반드시 TS그룹의 후계자로 세운다.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삼산그룹 장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이혼하고 자식 하나 없이 떠난 그의 모든 상속 재산은 법적으로 단 한 명의 혈육. 그가 가난하다고 버렸던 아이 지은호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희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지분이 필요하다. 은호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해. 며칠 뒤 은호는 성희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고급 카페.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한 정장을 입은 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여기야. 낯선 호칭이 은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평소 대표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히 이름을 부른다니. 성희의 손끝이 은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널 낳은 엄마야. 눈물 섞인 목소리, 떠는 눈빛. 은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말 뒤에 곧바로 이어진 한마디가 은호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산그룹은 이제 내 거야. 상속자는 너뿐이야. 순간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성희는 애써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제라도 널 지켜줄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꿈틀거렸습니다. 은호는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보육원의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아스라이 겹쳐지는 그곳 천사보육원. 저 이곳 출신입니다. 제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이름은 지은호, 1994년생. 수녀는 놀란 듯 은호를 바라보다가 곧 기록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서류철을 꺼내 읽던 수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호자 이름도 입소 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날 젊은 여자가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제가 붙잡았지만 그 여자가 말했죠. 버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순간 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고성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녀는 사진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내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여자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은호는 더 이상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을 애틋하게 부르던 그 목소리, 눈물을 머금고 손을 잡던 그 따스한 손길,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산산이 부서져 가슴을 찔렀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은호의 눈가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뼛속 깊이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은호의 심장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는다. 오늘 끝을 내겠다. 들어와, 우리 딸. 성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은호가 자리에 앉자 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많이 놀랐지? 그래도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러나 은호는 컵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은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보육원에 다녀왔습니다. 순간 성희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 오래된 곳에 무슨 볼일이 있었니? 은호는 눈을 곧게 뜨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답니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희의 미소는 서서히 일그러졌고 눈가에서 피가 가시듯 창백해졌습니다. 은호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수녀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여자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단호한 목소리에 성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결국 가면을 벗어던지듯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널 버렸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성희는 차갑게 웃으며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그땐 가난이 날 짓눌렀고 삼산가의 눈이 날 감시했어. 혼외자로 태어난 넌 내 발목을 잡는 짐일 뿐이었지. 버려야만 했어. 그 말은 칼날처럼 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무슨 엄마예요? 제 엄마는 정순이 여사님이에요. 날 낳기만 한 사람은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성희의 표정은 일순간 굳더니 곧 조소로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하지만 넌 피할 수 없어. 혈연은 지울 수 없는 족쇄야. 넌 삼산그룹의 상속자야. 그 집은 결국 내 손으로 오게 될 거다. 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 집은 필요 없어요. 저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에 성희는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포기하고 말고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상속은 내 혈관에 흐르는 피야. 포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며칠 뒤 은호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속 포기도 권리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선택이지요. 단 반드시 서류와 공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킬 방패가 됩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펜 끝은 떨렸지만 끝내 굵은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나 성희가 그렇게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호의 카페 앞에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TS재단 법률 대리인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순이 여사는 딸처럼 키운 은호를 지키려 앞에 나섰습니다. 겁으로 살던 시대는 지났어. 우리 은호 건드리지 마. 언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삼산그룹 상속자 등장, 고성의 이사장 친자 확인 소송 준비, 재벌가의 출생 비밀 후계 구도 요동. 성희는 변호사와 함께 언론을 조작하고 은호의 과거 기록을 무력화하려 들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따위는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돼. 은호를 상속자로 세우고 그 지분을 영라에게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은호는 법원에 호출장을 받았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고성희가 직접 낸 소송장이었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법정에서 끝을 보자는 거군. 모성의 얼굴로 다가왔지만 결국 드러난 건 차갑고 계산적인 야망뿐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과연 은호는 피보다 깊은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집요한 욕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